안녕하세요. 고고학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흉노족에 대해서 흥미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이동식님 다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제목이 중국에서 찾은 우리 역사 안시성 그 이후거든요. 네. 무엇에 대해서 오늘 준비하셨습니까? 중국 고구려가 막 항상 이제 전성기를 지나서 할 때 그때 이제 중국 당나라가 고구려에 쳐들어와서 그죠? 많이 싸우다가 당태종이 안시성 전투에서 크게 져가지고 중국으로 물러간 얘기 정도는 이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데 안시성 그 양만춘 거기서 이제 져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물러갔는데 당나라로 물러갔는데 예.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해볼 시간이 되는 거죠 오늘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예.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경 특파원을 한 3년 했는데 네. 그 전에부터 이제 고고학 역사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 단재 선생 책도 미리 이제 봤어요 가기 전에. 예. 근데 단재는 뭐 저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역사는 아와 나와 비아 나 이외의 아의 투쟁이다라는 그 네. 유명 말로 그렇죠. 조선 상고사 그걸 다 썼는데 그래서 거기를 쭉 읽어보니까 그 말하자면 이제 당나라 군이 어떻게 물러갔느냐 하는 네, 얘기 네. 정도를 조금 써놓은 게 있어요. 언급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걸 유심히 봤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거기에 그렇게 저렇게 돼 있습니다. 조선 상고사라는 책에 보면은 네. 양만춘 등이 당태종을 추격하여 요수에 이르러 허다한 당의 장사를 목베고 사로잡으니 요택 지금의 발착소에 이르러서 당태종은 말을 몰아 수중에 쳐넣어 그걸로 다리를 만들어서 밟고 건너갔다. 그리고 이제 645년인데 10월에 임유관에 이르러서는 연개 소문이 당군이 들어갈 길을 끊고 또 뒤에서 막 추격을 하니까 당태종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자 마침 바람이 막 크게 일어가지고 눈반이 일어가지고 천지가 아득한데 하여간 억지로 이렇게 도망갔다라는 기록을 조선 상고사라는 책에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여기 당태종이 크게 지고 양만춘이 쫓아가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데 양만춘은 당시 안시성을 지키던 안시성 성주였죠. 성주였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사설을 보면요. 네. 당나라가 안시성 공격할 때 어떻게 싸웠느냐 하는 얘기는 당나라 책에도 있고 예. 당나라 역사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삼국사기에 조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삼국사기예요. 예. 그런데 그 뒤에 얘기를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중국 가서 역사를 보니까 당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먼저 만든 게 구당서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신당서가 있는데 구당서의 태종 본기 당태종의 사실에 관해 쓴 걸 보면 저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기 당나라에서 남긴 사서네요. 그 중국의 역사서는요. 예. 당 시대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왕조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구당서는 후진이라는 왕조에서 만든 거고 네. 또 거기서 한 120년 있다가 다시 신당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구당서에서 신당서를 만드는 거는 구당서 자체가 좀 너무 맞지 않고 엉성하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만든다 해서 만든 게 신당서거든요. 네. 근데 우선은 그럼 구당서라는 책을 보면은 네. 자 이제 이세적이 군을 몰아서 안시성을 쳤다. 공격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다음에 9월에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회군했다. 예. 그렇게 나오고 임유관으로 돌아오다. 예. 그리고 황태자가 마중 나가서 아련을 했다. 이제 태종은 뒤에서 같이 왔다는 얘기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한 무대에 이르러서 공덕을 돌에 새기다. 그리고 유주를 순시하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다. 뭐 이런 정도로만 나와 있어요. 예. 구당서에는. 그러면 예. 우리 그 조금 전에 본 거는 저 단재 신태원 선생님 말씀에는 크게 패해서 돌아갔는데 여기 구당서에서는 크게 패했다는 말을 정확하게 적지 않은 거네요. 이게 원래는 사실은 예. 중국 기록이 먼저죠. 지금 이쪽은 그죠? 예. 근데 그 기록이 엉성하기 때문에 단재 선생이 가서 현지를 다 다녀보시고 예. 이렇게 해서 조선 상고사에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아. 하신 건데 예. 자 그럼 아까도 금방 어쨌든 말씀하셨지만 구당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게 나중에 새로 만든 구당서에는 신당서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걸 알아보니까 앞에는 다 비슷해요. 앞에는 예, 비슷한데 예, 유주에서 군사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다 나오고 예. 그다음에 평양도 행군 총관 장문관을 죄를 물어 사형시키다. 복주란 말은 죽이단 말이거든요. 예. 그 한자로 보면 복주란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죽였다는 거 책임 물어서 예. 죽였다는 거고 그다음에 고구려 정벌 과정에서 공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공을 깎아내렸다. 이게 이제 신당서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중국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전에 그냥 고구려 가서 져서 왔는데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개선했다고만 쓰기는 뭐하니까 그나마 역사에 조금 쓴 게 저기 그 책임을 물어가 전쟁이 졌으니까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 사람 장군을 죽이고 병사들도 뭐 공을 깎았다라는 기록이 그 정도로 나온다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중국 기록은 보면은 그 지금까지는 대충 다 도망와 가지고 유주라는데 유주가 지금 북경이거든요. 아, 유주에서 이제 잔치를 베풀거나 뭘 하고서 이제 끝났다 하는 거로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네. 그거 이제 그래서 이제 안희성 쪽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단제가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해서 요택해서 뭘 빠져서 어떻게 도망가고 해서 이렇게 왔다 하는 얘기를 단제가 쓰신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북경 가서 보니까 네. 분명히 여기 고구려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있을 거다. 제가 이제 초대 특파원이고 그래서 처음 갔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중국에 가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학자들도 못 갔으니까. 93년에 가신 거죠? 그렇죠. 그 전에 수교가 92년도 말에 돼 있으니까 수교가 돼서. 그 전에 학자들이 못 갔으니까 그래서 예. 제가 가서 북경 근처에서 그러면 고구려 유적이 있을 테니까 한번 보자 하고 막 뒤진 거죠. 뒤졌는데 우선 이제 제일 처음으로 만난 게 뭐냐면 바로 여기 법원사랍니다. 법원사는 예. 절. 이제 저도 이제 책을 막 들여보니까 고구려 유적이 나와가지고 그 법원사가 어디 있냐 하면 북경시 서남 쪽에 이렇게 있는 큰 절인데 거기는 이제 우리는 사실 잘 모르지만 법원사는 그 전에 추사 김영희 선생이 올라가서 거기 북경에서 머무시면서 여러 사람들 당나라 청나라 사람들 완환, 주학년, 뭐 이정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를 많이 하고 뭐 해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이제 유서 깊은 곳인데 예. 이 안에 보니까 민충각이라고 하는 절이 하나 있다는 게 각이 네. 하나 있다는 게 그죠? 예. 근데 이게 보니까 당태종이 그때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을 조문을 하고 거기서 제를 지내준 그런 유서 깊은 장소인데 나중에 당태종의 이제 며느리였던 직천무가 예. 여기다 절을 만들어준 그런 기록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고구려에 관련된 기록이 여기 북경에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 민충각이라는 예. 곳에 전몰 병사가 예. 이 고구려 군과 싸우다가 죽은 전몰 병사로 추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주장이 아니라 그 병사들을 제사 지낸 곳이죠. 네, 제사 지낸 곳이죠. 그래서 이제 단제가 이제 그러고 계속 보니까 단제가 쓴 것을 다시 기록을 봤어요. 그러니까 연개 소문이 중국 땅까지 쳐들어갔다. 중국 네. 땅까지 쳐들어갔다는 건 전제를 하고 있고 그러고 단제 선생이 보니까 북경의 조양문 밖에 칠리되는 곳에 황량대라는 그런 곳이 있고 예, 또 예. 산해관까지 그까지 근 길이 사이에는 황량대라고 하는 지명이 20군데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선을 보니까 예. 황량대라는 이름은 당태종이 모래를 쌓아서 양식 저장을 해놓은 곳이라고 속여서 말하는데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습격을 해오면은 복병으로 이제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연개 소문이 당태종을 북경까지 추격한 유적이다. 그리고 또 그 북경 아니라도 산동이나 이런 몇 군데 가 보면은 고려라는 글자가 있고 또 뭐 고려 안정문 밖에는 뭐 이런 고려 성도 있고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온다. 고려진 나온다 하고 이제 책에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면 분명히 뭔가 이제 고구려군이 이까지 근처까지 온 건 맞는데 예. 제가 한번 검증을 해보자 해서 이제 이것저것 다니면서 다행히 제가 차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다니면서 이게 이것저것 검증을 해본 거죠. 예. 했는데 지금 그 전에 이제 요건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것은 네. 그 전에 이제 한일 합병 전에 북경의 조양문 밖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사진에 한번 넣어둔 거고. 이 조약문은 어디에 있던 것인가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예. 북경성의 정동문입니다. 동문이 예. 조약문이죠. 예. 그래서 북경의 정동문이 네, 동문이죠. 근데 그 바깥에 이러이러한 유적들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지도가 나오네요. 예,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추적하시는 위치 같은 것이 요 당군의 철수 루트 산해관도 나오고. 저도 그래서 예, 이제 그쪽으로 전부 다 그걸 나오네요.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예. 뭐냐면 제가 차가 있었으니까 어디까지 가보냐면 저 지도에 보면 산해관이라고 있잖아요. 네. 산해관 옆에가 진황도라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 유적 뭐 휴양지가 있는 그 도시거든요. 진황도라고 했는데 예. 거기까지를 차를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 차가 갈 수 있다는 거는 거기 가장 중요한 교통로라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저쪽에 저기 요수 예. 압록강 그 요수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건너온 길이 되니까 예. 당군이 저렇게 철수를 했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직접 추정을 하는 거죠. 현장 답사를 이제 통해서 확인한 쪽에서 좀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 때부터 예. 최소한 600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것이 지금 보이는 길이 예. 가장 중요한 교통로도 교통로예요. 교통로였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또 이게 좀 단체가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저 계주라는 말은 이제 옛날 이제 북경 근처 이제 그 옆에 천진까지를 말하는 건데 동남쪽 20열이 떨어진 곳에 왕강장, 이리점 뭐 이런 지명들인데 거기에 합장 분모가 있다고 하더라 하는 것도 여기 단체 얘기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좀 검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한번 그 앞에 있는 문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거 고구려군의 추격을 받아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예. 뒷줄은 앞줄의 뒤만 보면서 후퇴하는 목적지도 없이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 수습을 할 수 없었다. 예. 그래서 산해관에서 무려 700리. 700리니까 이제 그게 무려 중국의 리는 나 들어온 천진 계주 방면에서 예. 겨우 수습을 할 수 있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자 잠깐 또 그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번 그다음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그래서 매 좀. 구덩이마다 예. 만여 구의 시체, 구덩이가 꽉 차서 마치 산처럼 올라갔다. 여기에 흙을 덮어 커다란 20여 개의 돈대는 봉수대처럼 위로 삐죽이 나온 구조물을 말하는데요. 예. 돈대 같았다. 시체를 다 묻은 후 태종은 3군을 이끌고 무덤 앞에서 서약을 했다. 네, 거기까지 우선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 가서 공부한 책을 가지고 발굴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예. 개현지라고 돼 있죠. 개현지라고 개현이라는 말은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역사의 무대가 되는 그게입니다. 천진시 개현이라는 데인데 예. 옛날 개주라 그러고 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현은 이제 천진시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역사 기록입니다. 여기 네. 기록인데 여기에 이제 그런 저런 얘기들이 언급이 많이 돼 있어요. 지명에 대한 유래가 다 있고 그래 돼 있고 그다음에 요 다음 요거는 또 요건 좀 잘 안 보입니다만은 네. 진문담고 그래가지고 예. 천진시 일대의 옛날 얘기를 전해주는 책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른바 이게 단제가 말씀하신 전설 뭐 이런 것들이 대개 다 여기에 있는데 물론 내용은 좀 다르지만 여기 있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봤는데 천진시라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천진은 잠깐 저기, 요 지도를 보고 한번 먼저 지나. 예. 어느 정도의 여기 지도를 보면 예. 발해만 이쪽 바다 쪽으로 돼 있는 거죠. 저기 네네네. 약간 남동쪽으로 있는 건데 예. 그 지금 관할 영역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결국 북쪽의 동쪽쯤 돼요. 요좀 정도 되나요? 아니 여기로 더 와요. 여기 있죠. 천진 여기 있죠. 예. 텐진이라고 쓰여 있는. 예, 천진이죠. 예. 아이고. 예. 여기요. 여기 천진. 여기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관할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북경 동쪽이 됩니다. 이게 예. 만되므로.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그쪽에서 지금 요런 유적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나고 역사 전설을 다 이제 제가 검증을 이제 해보는 예, 거죠. 그 일대에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요. 예. 북경 바로 근처. 예. 그러면 다시 또 화면을 찾아야 되니까.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저기 매 구덩이마다 시체를 넣고 뭐 해서 20만 명 묻었다. 뭐 하는 얘기들이 다 나오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때 이제 묻으면서 서약을 했다는, 당태종이 서약을 했다는 거죠. 정병을 기르고 예봉을, 그러니까 그 예봉을 키워가지고 예. 3년 안에 다시 전투를 하겠다. 아. 그래서 만일 고구려를 하하지 못하면, 하라는 것은 저기거든요. 굴복시키다 예, 예. 못하면 그러면은 다시 난 돌아서 오지 않겠다. 살아서 예. 돌아오지 않겠다. 아. 반드시 하겠다라는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을 했는데 사실상 당태종은 이제 물론 다 나중에 성공을 못하고 그 아들 때 나중에 668년에 이제 고구려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기록들이 이제 여기 전설에 있다라는 거죠. 예, 이 적골돈이라는 그러면 유적이 고구려군과 싸워서 생긴 시체들을 그래서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예. 그 애초에는 그래가지고 구덩이를 파고서 이제 시신들 많이 묻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골은 이제 유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유골을 쌓아놓은 돈대다는 거죠. 원래 이름이.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창피하고 그러니까 예. 곡식으로 해서 곡자를 썼다. 아. 적곡돈이라고 바꿨다. 이름을 바꿨다. 하는 게 여기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 아까 단제가 말씀하신 황양대라고 하는 것은 황은 거짓이라는 뜻이고 예. 양은 양식이니까 이 황양대 거짓으로 양식처럼 보이는 곳.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무공이 일본하고 싸울 때 여수 목포 그쪽에 노젓가리를 뭐 해가지고 양식처럼 보이게 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같은 개념으로 당나라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름을 그러면 창피해서 적곡돈으로 바꿨다. 하는 그럼 것에 관제 연구에서 나오는 황양대라는 곳이 지금 현재는 예. 적곡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이렇게 봐야 것이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약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천진 주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지도의 맨 위쪽에 보면은 예. 아까 그 계현이라고 쓴 계현지에 예. 중국 지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쯤 된다는 위치를 좀 확인을 해드리는 거고. 예. 그 근처에 가니까 이제 그런저런 적곡돈 얘기 그다음에 불량성 얘기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 그러니까 그게 흔적이 아주 저기 한 거 아니고 분명히 뭐가 있다. 예. 그 근처까지 왔다는 하나의 간접 증거는 된다는 거고. 예, 고구려군이 예. 근처까지 왔다는. 네, 그렇죠. 거죠? 그 근처까지 왔다는 증거는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설명드렸고 이게 아까 다 한 거고요. 이게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제가 예. 그 다음에 그런 군량성 같은 것도 지명이 있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계현에 그 반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반산. 네. 산 이름이 반산인데 네. 반은 이제 쟁반 반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쟁반을 엎어놓은 듯한 산인데 네. 이 일대가 평지기 때문에 네. 여기가 상당히 높고 또 험한 산이 되는 거죠. 근데 대개 지금 보면은 이 일대에서 다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설들이. 그런데 이제 그럼 계현에 있는 반산 주위에 네, 주위에서 이제 지금 본 전설들이 전부 다 당태종이 애를 먹고 그다음에 고구려군이 추적해온 그런 모든 상황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전설에 보면 거기 가시니까는 이제 전설들이 있었어요. 전설들이 많이 확인한 거죠. 여기 그렇죠. 몇 확인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왕강장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왕강장은 또 여기 왕강단도 계현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근데 조그만 지명이라서 이 지도에는 잘 안 나와요. 저도 네, 이걸 찾느라고 여러 번 많이 뒤졌는데 네. 그 조그만 지명인데 여기가 이제 어떤 전설이 있냐면 당태종이 이제 막 쫓겨오잖아요. 예. 쫓겨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반산 입구까지 온 거예요. 아까 얘기한 반산 네. 이 왔는데 그 뒤에선 추격이 급하고 그러니까 어디 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망가든지. 그렇죠. 그런데 거기 마을에 몇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어가지고 당태종이 오니까 뭐 다 이제 절을 하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야 지금 급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황제께서는 우선 일로 피하시라고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피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청년만 하나 놔뒀거든요. 청년만. 청년. 근데 여기 이 책의 이름에 왕강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놔뒀는데 나중에 고구려군이 오니까 그 청년이 다 없어지고 청년 혼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구려군이 일로 안 오고 졸로 갔어요 하고 엉뚱한 방향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저기 그런 희봉구라는 방향이 저쪽에 있는데 글로 얘기를 해주니까 예. 무슨 소리야? 왜 글로 가 일로 가야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절로 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맞아. 네 맞습니다. 너 아니면 너 죽어. 그러고서 이제 글로 갔습니다. 글로 갔는데 결국 당태종이 한 이틀 숨어 있다가 보니까 고구려군이 없어서 내려와 보니까 상황이 그래 되고 고구려군은 절로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살렸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 동네는 왕강장이란 이름으로 부르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대우를 해줘라 하는 별명은 이제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왕강장이란 전설이 남아 있다는 거죠. 왕강장이 왕의 정기를 세우고 바쳐주는 초원. 예. 그리고 이제 또 태종은 돌아가서 장안으로 돌아간 다음에 자기가 어쨌든 목숨을 구한다니까 여기서 암행어사랄까 하여간 흠차 대신이라는 것은 왕에서 직접 내려보내는 신하인데 그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쪽에다 절을 많이 세우게 하고 또 많이 도와주고 해서 이 일대에 엄청 절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제 그 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동락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지금 이 절은 그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게 이제 회로 만든 불상인데 높이가 16m. 엄청 크죠. 그래서 그거를 담기 위해서 왼쪽에다 저렇게 누각을 만들었는데 저게 이제 저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전누각이. 저건 이제 물론 그 당시 만든 건 아니고 나중에 요나라 때 만든 거지만 지금 저게 크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북경이나 천지 가시면 저거 보시면 좋은데. 엄청 크군요. 16m면 저렇게 큰 부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수준인데요. 하여간 그래서 그쪽이 재밌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그 아까 저 왕강장이라는 청년이 왕강자라는 청년이 고구려군을 속인 거잖아요. 속였는데 그 청년은 목숨을 부지했습니까? 당연히 죽었죠. 그 다음 얘기는 안 나오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당연히 죽은 걸로 보이니까 이건 전설이죠, 전설. 그러니까 그 사설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런저런 건 다 기록 안 하고 자기들이 부끄러운 것도 기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너무 간략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런 걸 보충하는 것으로 이런저런 전설 같은 것 들이 다 남아 있고 이걸 갖다가 책으로 기록해 놓으니까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 그러면 그 옆에 또 이제 마신교 진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제 알아보니까 어떤 전설이 있냐면 이 이제 또 계속 도망오다가 이제 살아난 얘기들이 많은데 그 골짜기가 있는데 그 앞에 강이 흘러요. 물이 흐르는데 일단은 거기다 이제 부교를 놓고 부교를 놓고 당태종은 말하고 같이 건너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구려군은 거기 못 건너고 저쪽에 대치하고 있는데 이 당태종이 타고 있던 말이 아이고 이제 다 왔다 이제 갈 것도 필요 없다 하는 식으로 몸을 쭉 펴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구려군이 보니까 이놈들이 뭐 이제 정말 아무 방비도 제대로 안 되고 이제 지쳤구만. 그러면 이제 쳐들어가자 해가지고 그 공격해서 이제 부교를 막 넘어뜨렸는데 그 부교 자체를 갖다가 무너지게 만들어 가지고 넘어오다가 많이 고구려 군들이 빠져서 죽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되돌아갔다. 거기서 공격을 멈췄다. 그리고 되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유명한 지역이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마신교 말이 몸을 쭉 핀 다리가 있는 동네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런 이름이 나온 거죠. 어마가 그런 얘기죠. 허리를 쭉 펴서 황제의 가마를 구했다는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저런 이름을 넣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개연 현지에는 뭐라 했냐면 이 동네는 역사가 유구해가지고 고구려 때 당나라가 이세민 태종이 고구려 정벌을 위해서 이곳을 지나갔다라는 정도만 기록을 해놓고 더 이상 기록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전설 여기서는 그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당태종이 그러니까 지나간 건 사실인데 그렇죠. 고구려군이 거기서 왔다는 거는 자기들은 안 썼지만 전설로는 몇 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동네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갑타라고 하는 지명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갑옷, 네. 갑옷 같은 거를 사라는 것은 이제 관장하고 뭐 하는 그런 뜻이고 사회군대 할 때 그 사자니까 네. 갑옷, 무기 이런 거를 조달하던 곳이고 그다음에 사가타라고 하면은 그 집 생각한다는 곳이거든요. 아, 집을 예, 생각하는 예. 거. 근데 여기 네. 찾아보니까 그게 전쟁에서 이기고 와가지고 집 생각이 나서 했다 뭐 그런 이렇게 써놨는데 예. 이기고서 집 생각할 일이 없죠. 그렇지. 지고 나서 집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명이 아. 나타난 거는 예. 실제로는 보면은 전쟁에서 지고서 집을 생각하고 고향 생각하고 한 그런 곳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반산 꼭대기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위에 거기에 탑이 하나 있고 저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아까 저기 대충 이제 지도를 이제 자세히 못 보셨겠지만 예.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안시성이라는 표시가 돼 있고요, 그죠? 네, 예. 지금 이쪽에 저 출발할 지역이 대개 이제 안시성 북경, 여기쯤이네요. 북경 원치죠. 그 유주라고 하는 데가 베이징 북경이 그건데. 아, 유주가 지금 현재 베이징. 북경. 네, 그래서 여기 안시성과 거기 이쪽. 그걸 근거지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지나갈 때는 천진 쪽으로 저 지나가고 이제 그렇게 된 천진 쪽, 이쪽 위쪽으로요? 역사적인 사항을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안시성의 싸움이라 그래서 안시성으로 쳐들어온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시성과 베이징 사이 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움이 벌어졌었다라고. 아니 가서 공격할 때는 공격을 했고 이제 네. 우리는 도망올 때 하는 얘기죠. 도망올 때 하는 얘기. 네. 그거 아니 공격이라는 게 어차피 고구려도 국경이 크니까 성도 네. 많고 그러니까 네. 1, 2, 3진으로 나눠서 다 공격을 따로따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마지막에 제일 안시성에서 이제 당태종도 있고 뭐 그런데 안 되니까 이제 다 완전히 패퇴해서 들어온 거죠. 이제 그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